구라파 덕국에서 묘한, 딱 뭐라고 짚어 말하긴 어렵지만 굉장히 수상한 인종차별적 사건이 김민재 선수에게 발생하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사무국을 넘어 피파에서까지 진상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지난 슈투트가르트전 골은 한 개로 기록됐지만 사실은 이 골 2승으로 케인과 동료를 이루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VAR도 아니고 VAR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골이 취소되고 오프사이드로 기록된 것이 2번이나 벌어진 건데요. 참 이번 시즌은 구라파에서 뛰는 우리 에이스 선수들에게 가혹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비디오 판독으로 연속으로 골 취소를 당하며 EPL 득점 단독 1위로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더니 이번에는 수비수 김민재 선수에 대한 심판진의 농간으로 득점 포인트를 강탈당한 건데요. 손흥민이나 김민재나 강력한 멘탈로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며 결국은 그 누구도 감히 이겨내 내놓을 수 없는 깔끔한 골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런 은근한 차별 문제는 비단 심판진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당장 김민재 선수는 이름부터 지옥 같은 투헬 감독의 들끓는 변덕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지금이야 당장 골을 넣고 잘 나가니 칭찬 일색이지만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언론에 난데없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욕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사실 투헬 감독의 감정 컨트롤 문제는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심했는지 최근 기사에서는 감독이 선수단 내 불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자기가 아끼는 일부 선수들과만 대화하고 남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는데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그 아끼는 선수 그룹에 들어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김민재 선수가 견뎌내야만 하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은근한 차별 이야기 이모저모를 소상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김민재 선수가 독일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일은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겨우 이태리 세리에 A에서나 통하는 수준이라며 폄훼하던 이들이 싹 입을 다물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김민재가 골을 넣으며 완벽 적응의 신호탄을 알린 날 끝까지 은근한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득점이 비디오 판독 문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골 취소를 당한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싶던 남들은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렵던 일이 김민재에게 일어난 것이었죠. 사건은 지난 슈투트가르트 리그 경기에서 일어납니다. 이날 선발로 출전한 김민재는 상대 골망을 2차례나 흔들었습니다. 취소된 김민재의 첫 번째 득점은 전반부터 나왔는데요. 전반 24분 슈투트가르트가 어이없게 내준 프리킥 키커로 파블로비치가 나섰고 그의 날카로운 킥이 김민재의 머리에 맞아 골망을 흔든 겁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던 것도 잠시 조심히 갑자기 싹 굳은 표정을 짓더니 VOR과 교신하고 오프사이드를 선언합니다. 경기 때까지만 해도 VAR로 취소됐구나 정도인 것 같았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충격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김민재 선수의 득점 취소가 VAR에 의한 면밀한 판독 결과가 아니라 그저 VAR 결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독일 유력 매체 빌드지는 경기가 끝난 뒤 속보를 냅니다. 경기장에 있는 카메라 중 일부가 고장난 것 같다라고요. 경기 중계업체 다진 해설사의 말을 전한 기사였죠. 기자는 카메라 세팅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경기장에서 부심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렸지만 이상하게 VAR이 작동하지 않았다. 판정을 번복할 수 없고 부심의 판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방도가 없었다. 스코어가 2대0이 될 수도 있었지만 VAR 작동 오류 때문에 김민재의 골은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주심은 아무렇지 않게 곧바로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물론 김민재 선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경기에 임했지만 결국 똑같은 상황으로 헤딩골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집중력의 차이가 클래스의 차이라는 것을 입증한 경기이기도 했고요. 이처럼 유럽 프로스포츠에는 뿌리 깊게 깔린 은근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 결합을 활용한 차별은 정말 양반입니다. 대놓고 무시하고 욕하고 흉보며 차별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 문제가 커지면 말도 못하게 불어낼 수 있는데요. 다른 이도 아니고 미넨의 투엘 감독은 이미 선수단과의 불화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토마스 투엘 감독의 미넨이 흔들리고 있다는 기사를 벌써부터 내놓고 있는데요. 스포츠 전문 개프폴은 투엘 감독과 미넨 선수단의 첫 번째 충돌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넨 선수들 대부분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투엘 감독은 잉글랜드에서의 인연을 계기로 또 골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만족감을 이유로 해리 케인, 사네 등과 대화하기 좋아한다. 주전이 아닌 선수들 그리고 자신이 마음을 덜 쓰는 수비수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투엘 감독은 일부 선수들에게 출전 여부를 직접 전하지 않는다거나 경기 전후로 어떤 코칭도 하지 않고 대화하는 일 자체를 꺼린다고 합니다. 수석 코치 졸트 레브를 통해 전하고 있는데 몇몇 선수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엘 감독의 공개 질타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감독마다 코칭과 커뮤니케이션 요령이 있겠지만 선수단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챙겨야 하는 사람이 감독임에도 투엘 감독은 언론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쏙 빼면서 선수단을 질타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종종 언론을 통해 심각할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곤 하죠. 선수단이 이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최근에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를 따끔하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김민재는 독일 포칼컵 2라운드의 3부 리그 팀인 자르브리켄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팀이 1대0으로 앞서 있던 전반 추가 시간 아쉬운 플레이를 보였는데요. 수비진에서 공을 잡은 김민재는 앞에 있던 동료 미드필더 프란스 크레치히에게 패스했지만 크레치히와 상대 수비가 바짝 붙어 있었던 탓에 공을 빼앗겼던 겁니다. 김민재의 선택이 아쉬웠던 상황이었죠. 안타깝게도 자르브리켄은 역습을 곧바로 시도했고 이것이 실점으로 이어졌고요. 투엘 감독은 참지 않고 곧바로 경기 뒤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압박을 당하고 있던 동료에게 패스를 주다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민재가 실수한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는데 결국 컵 대회 탈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엉성한 패스를 했고 민은의 첫 실점의 시작이었다라고요. 물론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공개 비판은 선수들이 자극을 받는다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감정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몇몇 미넨 선수들도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고요. 김민재 선수 개인의 역량 강화로서는 너무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투엘은 감독으로서의 뛰어난 역량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재빠르고 유동적이면서도 전술적인 대처 능력을 갖춰서 세계적인 명장인 클롭이나 과르디올라와 견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감독으로 꼽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투엘이 클롭이나 과르디올라에 비해 평가가 낮은 것은 당점들을 반감시킬 정도로 인격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내거나 잊을만 하면 대체 왜 저러나 싶은 수준의 기행과 돌출 행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클롭은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인간적인 면모와 선수들을 아우르는 특유의 포용력에 덕당으로 정평이 난 감독이고, 과르디올라는 감독으로서 유능하나 사람으로서는 차갑고 가까이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크게 선을 넘은 적이 없었으며 많은 선수들이 믿고 따르는 감독이죠. 반면 투엘의 경우 마인츠, 도르트문트, 특히 PSG, 첼시 시절의 훌륭한 성적과 결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수들과 경영진과의 심각한 마찰을 야기하며 끝내 경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실제로 투엘은 감독으로서 선수 보드진과 친화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편입니다. 도르트문트 시절에 멘탈 상담에 필요한 로이스, 샤힌, 후메이스 등을 잘 통제하지 못해 라커룸에 분란이 생기게 했고요. 하필이면 전임 감독이 선수에게 친화적인 위르겐 클롭이라 더 비교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죠. 구단과의 마찰은 뉴스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팀을 옮길 때마다 이적 시장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구단 수뇌부와 마찰을 빚지 않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밝히는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정도죠. 그래서 우리 팬들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최근의 태도 변화가 미심쩍습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나거나 성에 안 차면 선수를 보호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도 얹어서 김민재 형편없었다, 실망스럽다 말을 던지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더니 골 넣고 잘 달려나가자 말을 싹 바꿔서 수비 실수 탓해서 미안하다, 흥분해서 그랬다. 오히려 이번 경기를 통해 김민재의 진짜 매력을 알았다. 민재가 언제든 상황을 보고 뛰어나가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센터백을 보강해줄 생각이 든다. 김민재에겐 리더십이 있다. 선수들이 휘어잡고 중원을 컨트롤하는 두뇌가 있다. 그에게 일종의 프리롤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고백을 하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영 미심쩍은 겁니다. 어쨌거나 김 선수가 좋은 평을 받고 자신의 공격 본능을 마구 뿜어낼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인 일이죠. 우리 김민재 선수가 남은 시즌 내내 행복 축구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